Z6-3는 자동 초점이 가능한 카메라 중에서 로우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레드를 인수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로우 촬영은 엄청난 보정 관용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대의 시네캠과 같은 그런 작업을 가정용 우리가 집에서 직접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프로레스 로우로 촬영한 샘플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So high, I'm hypnotized.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Flying, get on board. We're smiling on top of the world. Dangerous times, don't fly too high. Be sure to keep the ground in sight. Fly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Love the world, but keep the sky on your mind. Flying, get on board. We're smiling on top of the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오늘은 니콘에서 새로 나온 카메라 Z6-3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 초점이 가능한 카메라 중에서 로우 영상 촬영을 인바디로 녹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기념비적인 바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영상 촬영에서 지금 나온 카메라들 중에서는 가장 화질이 좋은 그런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초당 120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 풀 HD 모드에서는 240p의 고속 촬영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EVF 중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가진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영상 촬영에서 자동 초점 역시 대단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상 촬영하면 니콘이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되돌릴 수가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품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니콘의 로우 포맷인 N로우 6K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우선 색감 변경을 보면 기존의 로그 파일하고는 비교 불가능하게 화질 손상 없이 색 보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색 보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진짜 평범한 풍경을 드라마틱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일도 아닙니다. 더불어 로우 파일의 다이나믹 레인지 역시 대단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는데요. 거의 사진을 만지는 듯하게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관용도를 가진 N로우 파일입니다. 후반 작업을 할 때 시네캠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카메라가 바로 Z6-3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시네캠의 10분의 1도 안 하는데 영상 품질은 거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프로미어 프로에서는 안 되고 다빈치를 이용한 편집만 되는데요. 로우 포맷을 쓰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들 전문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N로우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사용자를 위한 프로레스 로우 역시 지원되는데요. 영상의 색온도를 옐로우 쪽으로 극단적으로 돌렸을 때 화질 손상이 없는 색온도 변화를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정 역시 굉장히 잘 먹는다. 역시 프로레스 로우 파일의 힘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극단적으로 노출 값을 보정해도 안부가 다 살아있는 걸 보면 데이터 값 합니다. 물론 명부 역시 노출 값을 -5 정도로 해보면 클리핑 아웃된 부분 없이 다 살아있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의 양이나 보정의 느낌은 N로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져본 느낌만 말씀드립니다. 로우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품질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점만 봐도 Z6-3의 돈값을 충분히 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로우 촬영이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혹은 브이로그 같은 스타일과 맞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영상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가 없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우 촬영만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카메라에서 사용되던 최고 품질의 코덱이 Z6-3에서는 중급 정도 되는 녹화 품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워낙 로우 파일의 화질과 보정 관용도가 대단해가지고 이 점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지 일반적인 저용량 촬영 역시 모두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본 카메라 중에서 가장 다양한 녹화 포맷을 지원하는 카메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카메라가 이게 워낙 대용량의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야매로 만든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많이 느리고 발열도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보다 빠른 정품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6K 로우 촬영이 끊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좋은 메모리 카드로 교체하고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느린 메모리 때문에 초당 480MB를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카메라 탓을 하기 전에 메모리부터 먼저 교체를 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열 경고가 있는데 역시 느린 메모리 카드는 발열도 많습니다. 제가 만든 CF 익스프레스 카드의 발열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발열 경고가 뜰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빠른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면 속도도 빠르고 발열량도 작기 때문에 발열 경고 역시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태국의 경우에도 최소 35도는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1TB 메모리가 다 찰 때까지 문제없이 6K 로우 파일로 녹화가 진행됩니다. 발열이 걱정된다면 좋은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종합하자면은 6K 로우 촬영이 끊긴다든지 발열 경고가 뜬다는 것은 우선 메모리 카드의 성능부터 체크하고 바꾸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도 메모리 카드가 좋은 걸 사용하면은 당연히 버퍼 걱정 없이 무한정 촬영되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방진방적 테스트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죠. 제가 리뷰한 거의 모든 카메라는 이 방진방적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야지 제가 이 리뷰를 진행을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Z6-3 역시 방진방적 테스트를 일단 간이로 해봤어요. 제가 뭐 실험실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요런 어떤 물줄기 상태에서 5분간 물 뿌리는 테스트를 했다. 다른 카메라들과 이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하슈 카바 있죠. 이 하슈 카바는 당연히 제거를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분간 물 뿌리기 테스트를 했는데 이 5분 동안 이런 물 뿌리기를 견디지 못하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나가가지고 촬영하기에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죠. 이게 비 맞으면은 이거 촬영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요즘 나온 모든 카메라라면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니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런 쪽에서는 자신감 있는 그런 카메라죠. 옛날 D800 시절부터 이런 방진방저 비 맞는 테스트 이런 거는 가뿐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Z6 3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가볍게 아주 뭐 특별한 이상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계속 이 녹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특별히 뭐 이런 5분간 비 맞는 정도로는 끄떡없다.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뭐 살짝 뿌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물줄기를 최대한 틀어 가지고 제가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뭐 소나기 정도는 된다. 소나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보슬비 이상은 되는 비가 욱신하게 오는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뭐 물줄기에서는 방진방적 능력이 뛰어나다. 보시다시피 뭐 배터리나 뭐 다른 기능 작동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바디이기 때문에 이 손떨방 테스트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항상 짐벌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손떨방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떨방을 꺼놓고 촬영을 한 거고 2단계가 더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1단계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경우 맥시멈으로 세팅해 놓은 거다. 그런데 요게 이제 렌즈가 2470 f4 렌즈이기 때문에 이 렌즈 자체에서 이 손떨방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손떨방 켜고 끄는 버튼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렌즈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한 화면에 비교해서 놓고 보자면은 요런 느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장면을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감도 노이즈 같은 경우 이제 테스트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 이 고감도에서 노이즈는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뭐 ISO 12800이라든지 뭐 6400 정도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어두운 야경이나 뭐 이런 거 촬영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거죠.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지 않나. 어떤 카메라 도 무리인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6400에서 12800 요 정도 감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합격점이다. 노이즈 가지고 뭐 시비 틀릴 일은 없는 카메라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분 측정 센스죠. 이 부분 측정 센스이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았어요. 센서를 리딩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만져본 카메라 중에서는 젤로 현상이 가장 적은 그런 카메라 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젤로 현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막 휘두르면은 이게 건물 같은 게 휘청휘청 해야지 되는데 생각보다 반듯하다. 이 정도 젤로 억제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플리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플리크 같은 경우에 요즘 중국산 싸구려 이 LED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플리크가 심한 거는 정말 심한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장소 역시 플리크가 굉장히 심한 조명을 찾았습니다. Z6 3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가지고 자동 혹은 수동으로 이 셔터 스피드를 조정한다든지 자동으로 이 플리크를 감지를 해가지고 이 감소시켜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이 플리크 감쇄를 시키는 기능이 잘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수동으로 하는 게 더 잘 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 작동을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작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플리크 감쇄 기능 역시 최신 기종답게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디자인이 있죠. 이 버튼 배치 및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이야 뭐 어떤 카메라든 뭐 처음부터 그 카메라에 익숙해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기존 사용자들, 그러니까는 니콘을 사용했거나 다른 브랜드를 사용했거나 이런 사용자들이 느끼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무리 없는 무난한 디자인이다. 기존의 니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개성하는 그 말은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죠. 익숙한 그런 버튼 배열과 배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한 아주 잘된 디자인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이 새 모델이 나왔는데 버튼 디자인 여기저기 막 바뀌어 있고 그러면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같은 저도 니콘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여기 버튼 저기 버튼 어디 있는지는 다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점, 요런 점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라든지 버튼 디자인 요런 거는 뭐 무난하다, 잘하고 있다,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상에서 로우 촬영이 된다, 이 점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영상이나 영화학과 학생들에게는 가장 좋은 장비가 될 것이고 정밀한 색 보정이 필요한 광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품질을 따지는 분 같은 경우에는 Z6 3가 독보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 뭐 파일 용량의 압박이다, 뭐 컴퓨터 성능이 뭐 느리다, 뭐 이런 이유로 뭐 이게 굳이 로우 파일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몇 년 안 지나면은 로우 영상 파일은 이제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사진도 초창기에는 JPG 파일과 같은 이런 압축 포맷만 촬영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로우 파일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완전히 이 필름 카메라를 대체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영상에서도 로우 파일의 장점은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지 않나. 그리고 이 로우 파일 촬영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Z6 3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카메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는 이 니콘이 레드를 완전히 인수를 하면서 가능하게 됐다는 점 역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역시 Z9 같이 살짝 다가서기 힘든 그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상에서 니콘의 행보를 모두가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